전국시대 김가영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뜨끈뜨끈한 보양식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좀 흔하디 흔한 보양식이 지겨우시다면 흑염소는 어떨까요? 우리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흑염소는 맛과 영양은 물론이고요. 또 소화와 흡수까지 잘 된다고 하는데요. 신토부리, 우리 몸에 딱 맞는 이 흑염소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너른 초원 누비며 신선한 풀을 먹고 자라 그야말로 맛과 영양이 최고. 진한 육수에 담백한 살코기가 자박자박 전골과 뜨끈한 국물이 푹 탕까지 힘이 막 팍팍 솟는 것 같아요. 특유의 노린내가 없어 구이로도 좋습니다. 이게 흑염소 고기입니다. 하늘이 내린 보양식 흑염소. 여보. 정직한 농부들이 이름 걸고 보장하는 만큼 맛은 만점, 영양은 만만점. 충주 흑염소 함께 하시죠. 충북 충주시 너른 목초지에 유유자적 논일고 있는 흑염소들. 주인장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를 이어 흑염소 사육. 민원기 민경주부자 반갑습니다. 답답한 케이지형 사육장이 아닌 2만여 평의 너른 농장에서 실컷 놀고 배불리 먹으며 웰빙 라이프 제대로 즐기는 만큼 어딜 가나 이름값 톡톡히 한다는 충주 흑염소. 그런데 충주 흑염소가 좋은 이유 비단 사육법 때문만은 아니라면서요. 우리나라 아주 오래전 고려 시대부터 길러온 축종으로서 우리나라 산지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 잘 적응되어 있는 그런 축종입니다. 한마디로 종자부터 우월하다는 말씀. 비록 덩치는 좀 작지만 다른 종에 비해 흑염소는 성격이 온순해서 사육하기도 수월하고 독초를 뺀 모든 풀을 먹어 치울 만큼 식성도 좋습니다. 때문에 이 집에선 면역력 증가를 위해 영양제를 공급하듯 배합 사료만 조금 먹일 뿐 자연에서 난 풀과 건초만 먹이고 있다네요. 이게 보리집인데요. 저희가 이제 봄에는 보리를 심고 가을에는 이제 콩을 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생초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초도 먹고 콩깍지도 먹고 또 이제 사료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먹게 해가지고 사료 효율도 높이고 그다음 사료값도 절감하고 이런 이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기특한 흑염소. 국내산 흑염소는 건강하게 키워 거세를 해서 도축하기 때문에 노린내라 불리는 특유의 냄새가 안 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구이로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게 흑염소 고기입니다. 근데 흑염소를 이렇게 구워 먹어요? 외국산 수입 염소 같은 경우는 냉동 상태 대부분 탕이나 전골로만 해 먹죠. 근데 국내산 염소는 이렇게 구이로 해 먹거나 다른 그 여러 가지 떡갈비나 이런 식으로 로스를 해 먹을 수 있는 고기로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염소고기 나왔습니다. 천하제일의 염소고기. 자, 맛있게 드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흑염소 고기입니다. 이번에 잡은 건데 맛이 어떤지 한번 평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기른 고기입니다. 흑염소 구이, 과연 맛은 어떨까요? 여보, 좋습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진 흑염소 구이, 큼지막게 쌈을 싸서 한 입. 군침 도네요. 예전에는 이제 염소구이에서 냄새가 나는데 최근에 오늘 와서 먹어보니까 잡내가 하나도 없고 부드럽고 아주 담백하네요. 고기 자체가 육질이. 염소구이 이런 건 처음 먹어봅니다. 저도 오늘은. 소고기보다 담백하고 돼지고기보다 부드러운 흑염소 구이. 그렇다고 탕과 전골이 빠지면 섭섭하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냉동이 아닌 신선한 생고기를 뼈채 넣고 3, 4일 진하게 우려낸 육수가 들통 한가득. 30여 년 염소탕과 전골로 충주시민 입맛 책임져 왔다는 맛집인데요. 기름기도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부드럽고 건강한 음식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식재료 자체가 훌륭하니 특별한 요리 비법이 필요 없답니다. 염소를 삶아 야들야들하게 살을 발라내서 커다란 냄비에 대파 깔고 올린 후 양념장으로 감칠맛 더하고 마늘과 들깨가루 넉넉히 투척. 맑고 진한 육수 배합해 국물 농도 조절해서 마지막으로 부추와 팽이버섯, 냄비가 차고 넘치도록 올려 보글보글. 비주얼부터 환상 그 자체, 염소 전골.
그 옛날 동의보감, 본초강목, 향약 집성반 등 의서마다 양리 효능 줄줄이 열거해 놓을 만큼 사시사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최고의 보양식인데요. 그래서 다들 염소 전골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고들 하나 봐요. 특히 염소고기는 소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적고 열량이 낮아 우리 언니들한테 참 좋다는데요. 국물이 참 좋아요. 담백하고요. 시원한 맛이 나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살코기는 양념장 찍어 먹고 뜨끈하니 진한 국물은 후루룩. 아유 그러다 그릇째 드시겠어요. 전 염소 잘 안 먹어요, 사실. 그런데 이쪽은 냄새도 안 나고 일단 살이 연한 게 쑥쑥 잘 넘어가네요. 근데 왜 염소 전골을 드시는 거예요? 염소 전골 몸에 좋고 일단 뭐 저기 여름이 다 지나긴 했지만 몸보신 차원에서 먹고 있습니다. 모두가 칭찬 일색. 염소 좋은 거야 다 알지만 문제는 가격. 그런데 충주에는 해법이 있답니다. 좋은 질 좋은 걸로 보내주세요. 넣으면 기름은 없는 대신에 조금 이제 맛이 좀 떨어지고 안 넣으면 기름이 좀 많고 고기 맛은 안 넣으면 원래 나고. 충주시 흑염소 전업농 11명이 직판장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가 생산 농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판 장소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기 질도 좋고 믿음직스러울 것 같아서 왔습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니 가격도 저렴하고 더욱이 요즘 외국산 면량이 흑염소로 둔갑해 판매된다고들 하는데 이곳 흑염소는 안심할 수 있죠. 아직까지 저희 직판장 시설이고 기반 조성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다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해물든 소비자들이 편안하고 싸게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료값은 점점 오르고 흑염소 가격은 곤두박질 치는 데다 사기꾼들까지 기승을 부려 이래저래 힘들다는 흑염소 농가. 하지만 충주의 정직한 농부들은 힘들지만 기본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토종 흑염소를 자연 방목으로 건강하게 키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충주 흑염소 전업농들이 힘을 모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저희 직판장은 신선하고 건강한 흑염소를 당일 도축해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흑염소 고기가 국민의 식탁으로 파이팅! 네, 구이에서부터 전골까지 입맛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 흑염소로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흑염소와 함께 먹으면 더욱 기운이 불끈 난다는 삼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물에서 자란 수삼에서부터 붉은 홍삼, 또 사람을 닮은 인삼까지 다양한 삼으로 만나는 특별한 별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건강식품의 대표주자이자 효도 선물 1순위인 인삼과 홍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효과로 각광받아 왔는데요. 인삼과 홍삼의 효능부터 음식별 궁합까지 알고 먹으면 더 좋은 인삼과 홍삼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예부터 민족의 명약으로 꼽히는 인삼과 홍삼. 인삼 얘기를 하는데 이곳을 빼놓을 수 없겠죠. 건강한 향이 가득한 금산 인삼 시장을 찾았습니다. 국내 인삼의 80%가 바로 금산에서 생산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톤의 인삼이 유통되는 이곳엔 온통 보약 천지입니다. 명성답게 품질 좋은 인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올가을 수확한 제철 인삼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사가시는 거예요? 홍삼 내려 먹으려고. 홍삼도 직접 내려 드세요? 묵고 사다 놓고 홍삼 내려 먹지요. 홍삼 내려가지고 누가 드신대요? 신랑하고 나하고. 그냥 이게 싸면서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충주에서 금산까지 인삼 하나 사러 오신 거예요? 예, 예. 왜요? 저는 계속 그 금산 인삼을 내가 혼자 고려하고 먹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금산을 오게 되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곳이 제격인가요? 예. 그런데 어떤 인삼을 골라야 할까요?
흠집이 없고 잔뿌리가 많고 젖은 흙이 묻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이렇게 반들반들하니 그런 것이 좋은 인삼이에요. 네. 그러니까 크고 예쁘면은 가격이 세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단정하고 예쁜 게 상품 가치는 높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선물을 해놔도 이쁘고. 뭐 4년근이네 5년근이네 또 6년근이 좋다면서요. 맞나요? 그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지만은 4년근이나 5년근이나 6년근이 효능은 같아요. 예,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것도 효능이 같다고 나왔어요. 네. 5년, 6년을 두면 수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두는 거예요. 4년근 때보다. 요즘엔 복용과 보관이 간편한 다양한 인삼 건강식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똑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공식품을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골라야지, 뭘 먹어야지 잘 골랐다고 할 수 있는 거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사포닌 성분 100%가 인삼이 100%로 만들었는지 5% 10% 인삼이 들어갔는지 꼭 표기상 성분 표기만 보시면 브랜드 안 짜줘도 됩니다. 아무래도 있는 그대로를 그렇죠. 다 섭취하는 게 좋은 거군요. 그렇죠. 인삼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뛰어난 효능 때문인데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이 마르고 찬 사람에게 좋습니다. 원기를 크게 보호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기라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체계, 그다음에 호흡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폐 기능에 이르기까지 특히 소화기계 포함해가지고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좋은 인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은 약재이기도 하지만 또 훌륭한 식재료가 될 수 있는 이 인삼을 가지고 오늘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음식 만들어 주실 거죠? 네네. 그 첫 번째 바로 수삼 전과입니다. 네. 근데 수삼 전과는 어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홍삼을 하려면 이제 몸통만 쓰게 되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영양가는 이 잔뿌리에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뿌리로 이제 전과를 만들면은 간식용으로 아주 좋아요. 우리는 홍삼. 사포닌 성분이 가득한 달콤 쫀득 수삼 전과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수삼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요. 몸통과 잔뿌리를 분리한 후에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데쳐주는 거예요? 네, 데쳐줘서 조직을 조금 연하게. 끓는 물에서 살짝 데쳐내면 조리 시간은 물론 인삼의 아린 맛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이제 냄비에 잔뿌리를 넣고 삼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거기에 소금 한 꼬집, 설탕은 충분히 넣어주세요. 설탕이 녹고 약한 물로 줄여주고 그 과정에서 조청을 넣어주고. 물이 반 정도 줄어들면 그 다음에 조청을 넣어주면 돼요. 이제. 네. 조청을 넣어 식힌 다음 한 번 더 졸여주면 달콤하고 쫀득한 영양 간식 수삼 전과가 완성됩니다. 인삼, 몸에는 참 좋은데 이 쌉싸름한 향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번엔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수삼 밀전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인삼이 크면은 사실 어른도 먹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인삼은 너무 크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인삼과 채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채 썰어 준비하고요. 밀전병은 한 입 크기로 두껍지 않게 부쳐냅니다. 동그란 밀전병이 완성되면 인삼과 채소를 넣고 돌돌돌 말아주면 끝인데요. 여기에 기호에 맞는 소스를 곁들이면 더 좋겠죠. 굳이 이 재료가 아니라 집에 있는 갖가지 채소 넣고 인삼 넣고 싸먹으면 뭐 수삼 밀전병. 그렇게. 아삭한 인삼과 채소를 밀전병 품 안에 여러분도 냉장고 속 채소를 활용해서 만들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재료가 간단한데요. 웬 밥솥이 있네요. 네.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나요? 네. 옛날부터 어른들이 가을 햇살이 정말 아깝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밥솥에다가 홍삼을 만들어서 가을 햇살을 쪼여가지고 비타민 D 섭취도 하시고 간단하게 홍삼도 만들어 드시고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홍삼, 이제는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보세요. 수삼 한 채와 물, 그리고 전기밥솥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수삼을 깨끗하게 씻고 잔뿌리를 제거한 후에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둬서 물기를 말려주세요. 이제 밥솥에 물을 3큰술 정도 넣고 삼을 넣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지금 재료를 다 손질해서 밥솥에 넣었는데요. 네네. 이거를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보온으로. 예. 이제 뭐 취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보온으로 놔두셨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이걸 뒤집어 주셔야 돼요, 한번. 그 과정을 몇 번을 거쳐야지 홍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이제 구중구포다 해가지고 9번 정도 하시면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보온하고 말리고 이걸 9번을 해야지 홍삼이 된다고요? 네. 밥솥에서 3일 정도 뒀다가 실온에서 이틀간 말려주면 홈메이드 홍삼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을 이용한 깔끔한 음료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인삼을 활용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갈아주실 건가 봐요. 네. 어떻게 갈아먹으면 맛있나요? 봄에는 잎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가을에는 뿌리를 많이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하고 인삼하고 그렇게를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재료를 깨끗하게 손질하는 건 기본이겠죠. 딱딱해서 잘 갈리지 않는 인삼과 마는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제 믹서에 준비한 재료를 넣는데요. 블루베리를 넣어 상큼함을 더해서 갈아주면 맛 좋고 몸에 좋은 인삼 스무디 납쇼. 이 잔에 담겨있는 건강. 인삼 블루베리 스무디 마셔볼게요. 네네네. 쓰지 않고 달달해요. 이 과일의 단맛이 더 있어서 그런 건가요? 간편하면서도 가족의 건강을 채워주는 아주 그런 좋은 맛이죠. 네. 맞아요. 네. 인삼이 사실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섭취를 못 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다양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제철 인삼의 맛과 건강을 더해서 여러분들도 가족 건강 한번 챙겨보시죠. 우리 민족의 명약 인삼, 이제 제대로 알고 드세요. 좋은 인삼에 약간의 정성을 더하면 맛도 건강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인삼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보통 농촌에서는 이 문화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요. 영남 알프스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영화를 봐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영화도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시골을 변화시킨 영화관을 지금 공개합니다. 가을가을한 하늘이 맞이하는 영남 알프스. 그 산자락 아래 작은 영화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손님은 귀여운 꼬마 관객들인데요. 단체로 영화를 보러 왔나 봅니다. 영화 볼 생각에 다들 설레는 모습이죠. 영화 보러요. 영화 보러 왔어요. 여기 영화 보러요. 오늘 첫 번째 영화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인지 객석은 꼬마 관객들이 다 점령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영화 나들이에 개구쟁이도 신이 났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난달에 오고 이번 달에 두 번째 와요. 우선은 공간이 작으니까 우리 아이들만 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쉽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영남 알프스에 작은 영화관이 생기고부터 지나가던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있는 것도 데 아닌가? 내일이 열심히. 내일 나는 잘못 가고 왔네. 아버님, 내일 또 영화관에 오셔야겠어요. 한편 영화관에서 가장 가까운 등억 알프스 마을. 경로당에 오늘 어르신들이 모였는데요. 한껏 멋을 내고 온 아버님. 어디 가시나 했더니 다 같이 영화관 마시러 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발이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네 켤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째. 안녕하세요. 와. 근데 9월 2일 날 뵐게요. 지금 다 모여 계시네요? 아니 아버님 오늘 왜 멜빵을 바지 내려갈까 봐. 여름에 일을 많이 한 게 배가 쑥 들어간 게 바지가 내려서 멜빵을 맸어요. 영화 보러 나가기가 진짜 힘드시겠다 그죠? 그렇죠. 거의 갈 일이 없다고 봐야지. 너무 자주 간다 하더라고. 영화 가기가 힘든데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가서 너무 좋다면서. 어제는 왜 보러 갔잖아. 부산이 아니라 그때나 뭐라 하거든. 부산 뭐라?
부산행이나 그던가 뭐 부산행인가 뭔가 그거 보고 인천 앞바다랑 부산행. 아니 그러면 자주 가시는 편이네요. 한 5번 갔습니다. 진짜요? 아 왜요? 뭐 우리 아들내미가 가니까 지 혼자는 안 가니까 데리고 가니까 따라갔지. 보자 그러면. 그럼 지금 가면서 내 차로 다 모실 수 있게. 갑시다. 같이. 내 차 타고 가면 돼. 내 차 타고 가면 돼. 자, 드디어 영화관으로 출발합니다. 울주군에 처음 영화관이 생기고부터 마을 어르신들의 즐거운 마술이 시작됐는데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마실 나가는 기분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영화관 가는 길이 이렇게 그림 같을 수가 있나요? 눈호강 제대로 하면서 금세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마실 나왔으니까. 아 근데 날씨가 진짜 좋다 그쵸? 오늘 근데 무슨 영화 보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오 우리 안에. 안 가르쳐줘야지. 가자기 따라와가 오늘 또 춤추하는 건가 몰라. 멋지 내가 온다. 영화 보러 36년 만에 그 처음 가는 사람이 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정말요? 내가 19살 때 보고 나 처음 본다. 아버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난 내가 바빠서 못 해줬지. 이제 그래 오늘 이제 보여주려고 왔는데 또 이 영화가 출시할 때 됐다니까. 36년이 진짜 너무했다. 아버님 너무 진짜 너무했어. 36년 만에 첫 영화관 나들이. 그래서인지 설렘이 가득 묻어납니다. 이거 요거 볼 거예요. 7명 터널 12시 반 영화요. 7분 맞으세요? 예. 여기 뒷자리도 어르신들 앉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상영관이 크지 않아서요. 여기서도 충분히 잘 보이십니다. 얼마예요? 한 분에 관람료는 5,000원입니다. 응? 5,000원이에요? 엄청 싼데요? 왜 5,000원이에요?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작은 영화관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반값 정도로 일반 극장의 반값 5, 6, 7, 8, 9, 2월 10일이네. 진짜 저렴한데요? 그 사이 2,000원이에요. 그렇죠. 할매. 하나, 둘, 세 개. 따뜻한 거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드릴게. 아니 할매 3개. 아이고, 내가 드릴게. 아이고. 돈 안 가왔다 입니까? 돈 가왔지. 어디 안 가왔네. 내가 가왔지. 가왔습니다. 아이고, 참. 에이 돈은 내가 가왔지. 아이고, 저 할매 하나 드리려고. 예. 아이고, 내가 돈 줄긴데. 돈 안 가왔다며요. 아이고, 나는 가왔다. 안 그럼 가왔다. 아저씨 뭐 좋은 거 뭐네 하나 사드릴게. 어머니가 산 것 같은데. 네, 요. 숨겨져 있는 지갑도 꺼냈는데. 아 진짜 어머니가 산 거예요. 이거 아 진짜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저 신랑 같이 잡수. 어머님들. 팝콘도 먹고 극장 나들이 제대로 즐기고 계시죠? 알았어. 또 맛있는 걸 꺼내시나 본데요. 맛있겠다, 그죠? 야, 들어가서 할매도 하나 잡수어. 자, 이것도 잡수어. 있나? 예, 20도 잡수어. 야, 자, 새생이도 하나 넣었어. 정 많은 어머님들 덕분에 간식 정말 잘 먹었습니다. 12시 30분 터널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극장 안으로 입장하는데요. 어르신들 표정에서 설렘이 가득 묻어나죠. 오늘 영화는 어르신들이 부디 재밌게 보셔야 하는데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피식피식 새어나오는데요. 어느새 영화에 푹 빠지셨습니다. 아빠 그 소리 들었다. 오려고 저 우연해야지. 내가 다 먹고 싶더라. 2시간 내내 집중하셨던 우리 어머님 재밌게 보셨겠죠? 재미는 있구만 너무 안타깝다. 왜 이렇게 먹먹하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고생하는 걸 보려니까. 알프3 대표 인포 부부도 나란히 나오시네요. 진짜 금방 지나가버리네 진짜. 아 재밌으셔. 손잡고 나왔다. 정말 재밌어. 들어갈 때는 손도 안 잡고 갔는데 들어갈 때는 팝콘 들고 들어가.
여태까지 여기 영화를 안 보러 오신 거예요? 바쁘니까. 사실 바빴어요. 올여름에 우리 이 관광객들 손님 맞이한다고 이제 자주 올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은 여기 영화도 되게 많으니까는 이게 자주 와야지. 다음번에 무슨 영화 볼지 한번 예약 약속 한번 하고 가세요. 아니 지금요 다 가지고 다 해놨어. 딱 찍어놨다.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하고. 왜 뭐 하시려고요? 이제 예약하고 이제 알아보고. 빠지셨네 매력에. 알프스마을 어르신들이 마실을 끝내고 돌아간 뒤 영화관은 오후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터널은 10:30분, 12시 3시요. 그럼 요거 예매해놓자. 12시. 4시다. 오후 3시 영화입니다. 오후 3시. 네. 10분 전에 오셔서 입장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지금 가면은 산을 약간 타고 저쪽에 홍룡폭포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냉면집에 가서 냉면 먹고 그리고 나서 목욕하고 시간을 이래는 맞춰야 돼. 그럼 이제 갈 때 이제 영화 한 프로 하고 올라가면 돼. 말도 잘하지? 응. 괜찮죠, 부자네. 카드 취소하고 이제 다른 영화로 못 봤으니까. 이 카드로? 네, 한번 이 카드가 있어야 되네. 안 돼주고. 아, 그래 주는데 지금 가 보고 나와가지고나. 아버님 무슨 영화 보시는데요? 덕혜옹주. 혹시 오늘 예매하고 오신 거예요? 네, 예매를 했는데 이 할매들이 터널을 보려고 그러니까 무섭다. 네. 겁이나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5시 반에 덕혜옹주로 바꿨어요. 우리가 이 주변에 있고 가깝고 또 타고 뭐 2시간 똑같은 영화고 그래서 우리 이부제 부자대로. 100여 석의 아담한 영화관. 그 안에서 사람들은 울고 웃으며 영화의 세계에 푹 빠져듭니다. 때로는 동네 사람들의 정겨운 사랑방이 되어주고 때로는 산행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휴식처가 되어주는 영화관. 그 영화관에 자꾸만 나들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산 중턱에 영화관이 생기고 난 후부터는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산을 찾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에 부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좀 반갑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마실 한번 다녀오고 나면 출출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다음 소식은요. 입과 또 눈을 사로잡을 돈가스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징어 먹물 돈가스에서부터 또 콩나물 돈가스까지 이색 돈가스들 만나러 대구로 떠나보시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TV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새록새록 추억이 떠오르고 꼴깍침을 삼키게 되는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법을 일으킬 주인공은 바로 돈가스. 소고기이거나 돼지고기이거나 얇거나 두껍거나 밥 위에 얹거나 통으로 즐기는 등 다양한 변화를 거쳐온 돈가스. 그런데 말입니다. 돈가스가 되게 까만데요? 콩나물이랑 먹으니까 너무 아삭해요. 의외로 갈비찜도 잘 어울리네요. 싫어하는 사람 빼고 다 좋아한다는 그 메뉴. 평범한 돈가스의 친숙함이 아닌 조금은 특별한 돈가스의 색다른 매력. 느낄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출발! 입구에 적힌 단 한 문장으로 느낄 수 있는 맛집 포스. 가게 안은 이미 돈가스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런데 그냥 그저 그런 자주 보던 돈가스들인 것 같아 어찌 좀 섭섭하다 싶다. 사장님 이거 돈가스 왜 이렇게 까매요? 탄 거 아니에요 이거? 주문하신 흑돼지 돈가스입니다. 오호라, 그냥 돼지가 아니라 흑돼지. 그 재료부터 심상치 않다 했더니 비주얼이 놀랄 노짜. 사장님, 특별한 돈가스라는 게 저건가요? 네, 저희 집만의 특별한 돈가스 흑돼지 돈가스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돈가스가 아니다. 까만 튀김옷 사이로 보이는 분홍빛 속살은 제주에서 특별 공수한 흑돼지를 사용해 만들어졌다고 하니 어머나, 그 속까지 특별하다.
일본 가고시마에서 흑돼지 돈가스가 명물입니다. 그런 모티브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주도가 흑돼지가 워낙 유명하니까 저희는 그 제주도 흑돼지를 가지고 와서 빵가루까지 까면 더 좋겠다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탔다고 얘기도 하는데 오징어 먹물 빵가루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까맣다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망치로 살살살 두들겨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튀김 후 입히기까지는 평범한 듯 보여도 특별 주문한 오징어 먹물 빵가루가 더해져야 진정한 흑돼지 돈가스가 완성된다. 네, 흑돼지 돈가스 나왔습니다. 독특한 비주얼에 끌려 한 번, 담백한 맛에 또 한 번. 그렇게 젓가락질은 냠냠 짭짭 멈출 줄 몰랐다. 튀김옷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얇고 드시는 고기가 딱 두껍고 딱 먹으니까 담백하고 진짜 맛있어요. 일반적인 돈가스를 먹었을 때는 되게 뻑뻑함이 감이 많은데요. 고기가 되게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육즙이 많아서 이제 촉촉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가스를 너무나 애정한 나머지 자꾸자꾸 계속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한마디가 있었으니 맛은 있는데 좀 느끼한 것 같다. 뭐 김치 같은 건 없나? 느끼함 때문에 애정한 이 돈가스와 그 사이가 자칫 소원해질 뻔한 분들은 이제부터 주목하시라. 그 많고 많은 돈가스 전문점 중에서도 돈가스 마니아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 아담한 가게. 빨간 무언가와 한 접시에 올려져 있는 돈가스. 그 정체가 궁금해? 사장님, 여기 콩나물 돈가스 하나요? 이곳에서 판다는 특별한 돈가스가 콩나물 돈가스 맞나요? 네, 돈가스와 콩나물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콩나물 돈가스가 맞습니다. 이 뭔가 좀 어색한 듯 하면서도 왠지 그 조화가 심히 궁금해지는 콩나물과 돈가스. 이 둘이 친구가 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고기를 먹으러 갔다가 고기와 콩나물을 함께 먹는 고깃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차피 돈가스도 돼지고기라는 생각에 제가 돈가스를 만들어서 콩나물과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제 콩나물 돈가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고기 잡내는 키위 소스로 잡아준 뒤 바삭하게 튀겨내는데 거기에 매콤하게 묻힌 콩나물을 함께 담아놓으면 맛있는 한 접시가 완성. 콩나물 돈가스 하나 있습니다. 느끼함 제로, 콩나물 돈가스를 제대로 즐기는 법. 한 입 크기로 자른 돈가스 위에 콩나물을 돌돌돌돌 싸서 한 입 가득 먹어야 한다는 것. 돈가스 때문에 바삭하고 콩나물 때문에 아삭한 게 식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돈가스만 먹으면 처음에는 바삭하고 맛있는데 계속 먹다 보면 기름기 때문에 좀 물리고 좀 느끼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콩나물 자체가 너무 매콤하고 아삭하게 그 맛을, 그 부족한 걸 잡아주니까 너무 환상의 궁합인 것 같아요. 소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돈가스 한 접시 양이 조금 부족해 늘 왕돈가스를 찾아 헤맸던 이들은 주목하시라. 바로 이곳이 돈가스를 다 먹고도 느껴졌을지 모를 그 어떤 허전함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이라는데. 사장님, 여기 속이 아주 든든해지는 돈가스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 아주 든든하고 푸짐하고 매콤하기까지 한 돈가스가 있습니다. 푸짐하고 매콤하기까지 하다니 이미 취향 저격 당한 분들 많으실 듯. 이 돈가스도 아니고 저 돈가스도 왠지 2% 부족하다 싶을 때 빙고!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뭔가요? 치돈 갈비찜이요. 갈비찜이요? 네, 치돈 갈비찜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면 더 사랑스럽다. 치돈 갈비찜이 그렇다. 치즈 돈가스와 갈비찜의 콜라보! 와, 보여지는 그 양은 이미 푸짐하긴 한데. 처음에 신메뉴 개발을 생각하다가 한식 메뉴와 경양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평소 즐겨 먹던 매콤한 갈비찜에 치즈 돈가스를 결합한 치즈 돈가스 갈비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든든해지는 갈비에 각종 채소와의 비법 양념을 더해 푹 졸이는데 그 위에 금방 튀겨낸 치즈 돈가스까지 올려주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돈가스와 갈비찜의 조화를
맛볼 수 있다. 갈비살과 당면, 거기에 돈가스를 똘똘똘똘 말아 푸짐하게 즐기다 보면 손놀림은 바빠지고 어느새 속은 든든해진다고. 매운 갈비찜이랑 같이 맛이 어우러져서 매콤하면서 느끼함도 없고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돈가스도 먹고 싶고 어른들은 매운 갈비찜을 먹고 싶은데 두 개를 하나로 접목시켜 놓은 요리라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자고로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법. 돈가스의 새로운 친구, 흑돼지, 콩나물, 갈비찜이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궁금한 분들. 오늘부터 외식 메뉴는 특별한 돈가스 어떠세요? 여러분, 태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석탄 때문에 좀 검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태백이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예술을 품은 태백으로 함께 놀러가 볼까요? 거친 파도는 백사장을 뛰어넘고 거센 비바람이 하염없이 몰아치던 어느 날. 멀쩡한 날 다 놔두고 온천지가 흑백 세상이 된 꼭 이런 날만 골라서 촬영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요? 성남파도 헤치고 달려가야 했던 곳은 태백시 철암역이었으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야, 제가 지금 온 곳은요, 태백시 철암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아주 특별함을 만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강릉 지역을 벗어났는데 이왕 벗어날 거면 좀 좋은 곳으로 가지, 지금 제주도나 이런데. 예, 뭐가 특별함이 있다는 거지? 한번 가봅시다. 예. 강릉 땅을 벗어나 찾아온 특별함, 그건 바로 태백 철암 탄광 역사촌을 말한다. 많이 낡은 듯 다소 오래된 듯 질비하게 늘어선 촘촘한 가게들. 우린 이곳에서 대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모르겠네. 중국집이네, 중국집. 장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말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이제 태백시 철암역에 오면은 뭔가 특별함을 만날 수 있다 해서 왔는데. 네네. 뭔 줄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허름해 보이고 약간 이곳이 그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 촬영지잖아요. 그래서 네. 촬영지를 가라는 건지. 여기는 철암 탄광 역사촌이라는 곳이고요. 네. 지금 공간마다 생활사 박물관하고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요거 설명서를 한번 보시고 이거를 보면은 제가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전시회가 있었군요. 네. 나 또 오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인공이 되는. 오구 그런 거 바랬죠요. 분위기도 내고 영화도 찍어보고 싶었겠지만 작은 바람은 산산조각. 그냥 저 표지판으로 만족하라고. 대신 그를 반긴 건 의미 있는 예술 작품들. 수많은 작품들이 모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흐르는 태백의 전시는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 지역을 색을 새로 입힌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이제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21분의 개인전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25분의 단체전 작가들이 여기에서 단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전시를 통해서 태백의 이 어두움을 또 밝게 이렇게 회생시키는 그런 의미의 어떤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 작업에 몰두하는 작가가 눈에 들어온다. 그는 필리핀에서 날아온 클린턴 애니버사리오.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머물면서 작업할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작가다. 예술로 그리고 태백이란 도시로 함께 소통하고 있는 것.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Clinton Aniversario. Oh, yeah. What are you doing now? I'm doing some sculpture and I also do paintings when I get home.
다재다능한 클린턴은 회화의 조각 그리고 사진 작업까지 하고 있다. 주사기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는 그가 그린 태백 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필리핀 바기오시를 그린 그림까지 따뜻한 그의 감성이 느껴진다. 또 다른 전시 공간, 박노철 사진가의 작품들이 바닥부터 천장에 이르기까지 가득 메우고 있는 이곳. 폐현수막 장막이 드리운 작품들은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고발 형식을 띠고 있다. 급하게 폐광한 탄광으로 인해 훼손되고 무너진 자연과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들. 우리가 이제 강원도 하면은 일출, 멋진 저 그렇죠? 산에서 바닷가에서 멋진 장면을 참 많이 찍어요. 예. 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강원도 산 이면에는 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인 것 같다. 근데 갈 때마다 이렇게 무서워요, 여기. 응?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지금 나 무서워 죽겠어. 계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소리가 또 왜 그래요, 여기는? 검은 비닐이 오는 이를 맞아주는 색다른 방. 스산한 바람소리 있는 이곳은 마치 어둡고 긴 탄광 안에 몸을 들인 것만 같은 기분을 자아내는데, 이곳은 강릉 출신 이호영 작가의 작품 전시실. 설치 영상 작품을 주로 만들어왔던 작가답게 이번엔 검은 비닐을 이용해 기존의 방을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신시켰다. 제가 그때도 인터뷰가 기억나는 게 바닥에 신문지를 이렇게 해서 제가 신문지 이렇게 바른 소리가 지금 이 비닐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무서워하시는 이 비닐은 여기가 지금 회의실인데 제가 여기를 어둡게 막장처럼 꾸몄죠. 막장을 상징하고 있는 검은 비닐로 포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여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부분에 돌멩이가 석탄입니다. 아, 이게 석탄입니까? 네, 석탄이죠. 야, 이게 석탄이군요. 진짜 석탄입니다. 그래서 얘네 석탄도 고생대에 엄청 살아있던 것들이 죽어서 저 지하에 갇혀 있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들을 꺼내서 지상으로 퍼올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던 것이 결국은 순환적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어떤 것. 이 사람이라는 곳을 직접 와서 보니까 이 도시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나가는 어떤 아픔 위에 지금 서 있는 도시인 것 같았습니다. 지나간 아픔을 딛고 그 위에 피어난 또 다른 작품. 지하 갱도가 아닌 지상 위에서 석탄과 돌을 선별해내던 선탄부.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어머니였다. 바로 태백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블랙에 대한 색에 대해서 대단히 좀 두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의외로 반대로 하얀색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되면 그 학창 시절 오게 되면 빨래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바깥에다 빨래를 못 걸었었어요. 왜냐하면 하얀 옷에 검은 탄가루가 묻을까 봐. 근데 그런 개념은 있지만 뭐 다양한 어떤 그 흰색이 주는 그런 두려움이 이곳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석탄으로 상징되는 도시 태백. 산업 근대화, 나라의 발전이란 이름 아래 까맣게 탄 속살까지 전부 다 내어주던 도시였다. 이젠 광부들의 희생과 주민들의 아픔만이 거리를 떠준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태백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가서는 또 어머님의 눈물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왜냐하면은 어머님은 항상 그 아들한테 뭐 해준 거 많은데 해준 게 없다 늘상. 그리고 항상 눈물로 훔치시고, 태백이라는 곳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근대의 어떤 근대 산업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그다음 인구도 별로 남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그 어려움 장소 속에서 또 다시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그런 조그만 부시가 있다는 그 바람에서 어머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졌으니 도시 역시 그리고 사람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태백 그곳에 광부란 이름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 숨쉬었다는 사실을. 강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시간의 강 역시 정지하지 않고 흐른다. 그러기에 태백은 흐르는 땅이다. 수북이 석탄이 쌓여있던 풍경에 이젠 풀과 꽃이 피어났듯이 예술 작품들로 다시금 태백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길 기대해본다. 네, 다양한 전시회와 또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태백으로 이번 주말 친구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놀러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결혼식의 꽃은 신부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신부를 더욱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줄 웨딩꽃들이 다음 소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꽃의 화려한 변신을 지금 소개합니다. 어느덧 벌써 가을이 왔는데요. 가을이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죠. 물론 저를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그거 독서도 많이 합니다만 가을이 되면은 참 결혼 시즌입니다. 결혼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결혼의 꽃 하면 또 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꽃으로 할 수 있는 웨딩 소품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축복하는 자리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꽃이 빠질 수 없죠. 이 꽃으로 다양한 웨딩 소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말린 꽃, 일명 드라이 플라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만들지 한번 가볼까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요.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그럼 드라이 플라워 하면은 일반적으로 꽃을 말린다, 뭐 요 정도는 네네. 알겠는데 어떤 건지. 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생화가 가장 예뻤을 때, 너무 많이 피지 않고 적당히 피었을 때 컨디셔닝을 한 후에요. 자연 건조를 시켜요. 네. 드라이 플라워가 약품 처리도 하긴 하는데 저희는 자연 건조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꽃이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거네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웨딩과 관련된 거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소품들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저희 요즘 셀프 웨딩을 많이 하시면서 브라이더 샤워하실 때 쓰시는 꽃팔찌하고요. 그다음에 본 촬영하실 때 쓰시는 반지. 꽃으로 반지를 만든다고요? 한 번 쓰고 못 쓰는 그런 반지가 아닐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준비된 반지 모양의 말린 꽃을 취향대로 올려보고요. 전용 접착제로 붙이면 끝! 만드는 과정도 간단하죠? 선생님은 이 드라이 플라워는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저 원래 생화도 좋아하는데요. 생화를 선물 받거나 정말 길 가다 보면 예쁜 거 좀 사고 싶은데 뒷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깐 보기엔 너무 예쁜데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얘를 어떻게 보관해서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서울로 가서 선생을 찾아뵙고 그냥 취미 삼아 배우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매력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색이 일반 생화에 비해서 되게 앤틱스러워요. 생화보다 한 톤 다운된 색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데 만드는 과정도 힐링입니다. 짜잔! 저만의 첫 번째 드라이 플라워로 만든 웨딩 반지 완성입니다. 와, 예쁘죠? 어때요? 처음 치고는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영혼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드라이 플라워도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나만의 반지잖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의미 있는 반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의미 있는 반지에 이어서 이제 팔찌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된 천 위에 말린 잎을 올려주고요. 그 위에 마음에 드는 꽃을 디자인하는데요. 와, 점점 팔찌가 완성돼 갈수록 정말 생화 못지않은 특별한 느낌이 들죠? 햇볕이 없고 선선한 곳에서 1, 2주 정도 말리면 이렇게 색도 예쁘게 또 바삭하게 말려진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로 웨딩 소품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이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집 꾸미실 때 그리고 신혼부부들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힐링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드라이 플라워 배우러 오세요. 웨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웨딩카잖아요. 이번에는 웨딩카를 예쁘게 한번 꾸며볼 텐데요. 여기 뒤에 있는 차가 오늘의 주인공들의 차인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꾸며주시게 된 거예요? 네, 제 제자 딸이 결혼식이 내일 있어서요. 이 제자가 저한테 한 20년 이상 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해주려고요. 어머, 그러면 더 특별하게 더 의미를 담아서 꽂으시겠네요. 그렇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해줘야죠. 네. 웨딩카를 꾸밀 때 요것은 좀 이렇게 그렇죠. 주의할 점이 많죠. 주의할 점이 첫째 경고해야 되고요. 막 달릴 거니까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시야를 가리면 안 되죠. 그것도 궁금해요, 참 선생님. 꽃도 종류가 많잖아요. 웨딩카에 쓰이는 꽃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써도 되고요. 그리고 색을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차에 맞춰서 흰 찰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그라데이션한 색을 써도 좋은데요. 이런 진한 색일 때는 대신 조금 연한 색을 써가지고 더 돋보이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가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얀색보다는 약간 핑크색 계열이 좋아요. 왜냐하면 흰색을 하면은 자칫 장례식 차로 오해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럼 지금부터 예쁘게 한번 꾸며볼까요? 네. 20년 제자를 위한 선물, 꽃도 다양하게 준비 끝. 제자는 바로 여기 계신 어머니인데요. 딸을 위해서 실력 발휘에 나섰습니다. 선생님 걱정인 게 오늘 날이 흐려서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생화는 비 맞을수록 좋아요. 그래요? 더 싱싱하고요. 더 좋아요. 혹시 물을 싫어하는 꽃이 따로 있어요. 안개라든가 카네이션 같은 거는 물을 싫어해서 그런 거는 비 오는 날 쓰면 안 되겠죠? 내일 신랑 신부 허니문 떠날 때까지 얘는 그럼 싱싱하겠네요? 그렇죠. 너무 좋겠죠? 부럽네요. 부럽네요. 네, 그러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신혼여행은. 정말 신혼여행 따라갈까요? 네, 그러네. 딸을 생각하면서 꽃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 꾸미는데요. 점점 모습을 갖춰갑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예비 신랑 신부이자 딸과 사위가 이 차를 보면 정말 감동받을 것 같죠? 정성 100%,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웨딩카니까요. 결혼의 날 예비 신랑 신부 주인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좀 떠나자요. 평생 붙어 있을 건데 벌써부터. 아니, 오늘 저희가 열심히 특히 친정 엄마가 직접 이렇게 꾸며주셨거든요. 보니까 어떠세요? 저희 친정 엄마가 원래 꽃꽂이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웨딩카를 직접 해주신다고 하셔갖고 좀 직접 봤는데 정말 마음이 되게 너무 예뻐갖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저희 열심히 살게요. 저는 오늘 굉장히 열심히 뽑았어요. 손 다 부르트고. 감사합니다. 이 고운 손을. 사위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장모님이 직접 이렇게 웨딩카를 꾸며주시니까 또 이렇게 장모님의 정성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장모님한테 보답하는 길은 저희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꽂았거든요, 꽃꽂이를. 그러면 그러면 약속하는 의미에서 둘이 사랑합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자, 뽀뽀 한번. 뭐야? 뽀뽀 다정하게 사랑합니다. 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냥 봐도 예쁜 꽃이지만 특별한 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이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꽃으로 만든 액세서리나 웨딩카도 참 예쁘지만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하는 사람의 정성과 또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건강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